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 내심의 김서한이라고 합니다.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보령시장 출마 예정자의 시민 앞에 직접 말하는 일문 입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소개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보령시의 부의장을 지금 현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를 다 다니고 대학원과 군대를 다녀온 후 보령에 다시 내려와서 정착을 하면서 사업을 조그맣게 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보령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조금 바로 변화를 가지고 하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령에 정착해 살면서 보령은 변화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누가 말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무너지는 지역 경제와 일터는 사라지고 사람은 줄고 이 도시의 내일을 붙잡을 손 시민의 삶이 위험하지 않기를 기준으로 요청한 질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다며 시민의 메시지를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보령시는 현재 인구 10만 명 붕괴, 65세 이상 인구 약 30%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특정 사업 의존 구조, 낮은 재정 자립도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을 1번 관리 가능한 위기와 2번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결과 중 하나만 선택하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관리가 가능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인구가 소멸되고 인구가 줄어들는 부분은 우리 보령시가 2013년도에 10만 6천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를 지나 2025년도 올해 11월 말은 9만 2,200명의 인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이제 자연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망자 수는 1년에 평균적으로 1,200명, 출생아 수는 작년으로 봤을 때는 285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 순수 감소율이 900에서 1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보령시에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그 양질의 일자리가 있었으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정착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거를 예측을 가능한 부분이었고 지금 2025년도 기준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보령시 60여 세 이상 인구가 29.8%입니다. 약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3만 명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 두 번째, 책임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권한을 맡길 수가 없다며 시민의 메시지로 책임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령시가 지금 상태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구조적 관계, 전임 행정이 모두 거론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라는 자리는 어디까지 책임지는 자리라고 보십니까? 지금의 보령 상황 중 이것만큼은 시장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한 가지만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보령 시민의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령시의 가장 큰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령화력발전부가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보령시청은 1146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의회가 29명이지만 그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떤 책임이라도 짓고서 밑에 직원들이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진짜 성심성의껏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그거를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그 책임이라는 것은 소재를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중대재해법을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령시에서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각 실과에서 담당자가 있고 뭐 개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지만은 그 과장 선에서 그 높은 결재권자는 시장이거든요. 왜? 예산이 거기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과장은 의회를 통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동의를 얻는 거지, 실집행해가지고 권한은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전적으로 거의 책임을 져서 밑에 직원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나중에 승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책임을 시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권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며 시민의 메시지로 권한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은 인사, 예산, 조직 개편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권한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그 권한이 보령 같은 도시에 왜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두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뭐 인사위원회가 뭐 제가 의회이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인사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인사위원회가 했고 평점을 주는데 그 평점을 주는 거는 각 국장들이 올라와서 부시장이 그 결재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마지막에 뭐 그거는 뭐 시장님이 하시는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과장 승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장 승진 같은 경우에는 결정권자죠. 그게 인사 결정권자인데 그 인사 같은 경우에도 좀 참신하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인사 평점대로 순번대로 1, 2, 3, 4, 5번이면 1, 2, 3, 4, 5번대로 각 직능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력, 그 다음에 성과,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점수도 평가가 되겠죠. 그 평가는 일반적인 보통 평균적인 사람들이 평가를 한 것과 시장이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봐서 보령시에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특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 8대2 정도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은 예산권입니다. 예산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권. 그런데 의회에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 올라오는 예산은 다 시민들이 원해서 하고, 뭐 시장님이 지역 순방을 돌면서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각 의원들이 뭐 요구하는 사항을 집행부가 다 그 커버를 못하니까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게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 그 예산 편성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산 편성권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해서 그게 잘 사용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는 듣는 척이 아니라 거절할 준비까지 포함됩니다. 시민의 메시지로 시민 참여에 대한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는 이미 공청회, 위원회, 간담회가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은 결정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시민의 무관심, 행정의 형식과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끝내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답변한 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청회, 위원회, 간담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공청회, 조그만 하나의 소로를 내더라도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사업을 통하게 정책을 내기 위해서는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문가들의 좀 조언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보령시 내에도 역량이 많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이 많지만은 또 그 중에서도 왜 공무원 사회는 2년마다 또 순환보직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순환보직 내에서 책임성이 조금 소지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이게 저도 바로 오기 전에 어떤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분들은 왜 본인들의 만약에 이제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정책을 폈을 때 같이 나갔을 때 문제의 소지가 됐으면은 자기의 인사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승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만 하려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이게 그래서 아까 이게 말씀하셨듯이 뭐 공청회, 간담회, 위원회가 해도 그 법 테두리 내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면 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을 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테이블을 밟고서 손을 멀리 뻗으면은 거기까지도 법 테두리 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유들이거든요. 그 유들이를 어떻게 조금 더 볼 수 있느냐가 그게 행정이 또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고 변화해서 그 다음에 적극행전 뭐 특별도시라고 하잖아요. 고령특별시.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짚지 못하면 개혁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며 시민의 메시지로 행정 조직에 대한 5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행정은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서도 못 바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원인을 역량 부족, 책임 회피 문화, 정치적 눈치, 외부 통제 부재 중 하나만 특정하시고 그것이 사람이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만 특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문제점이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라든지 구조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조직문화가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뭐죠?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시행정이라는 게 오너 시장이 4년에 바뀝니다. 4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나를 처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원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큰 테두리 내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서 뭐 큰 사업을 한다든가 보령의 큰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4년 내에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이게 와서 보다 보니까 말뿐이에요. 어떤 행정 절차를 하나 통과시키는데도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 설세 정책을 내서 행정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간다 보면은 최소 5, 6년, 6, 7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보령시에서 하나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명 리조트나 그 다음에 수소발전, CCUS 이런 부분이 이게 정책에 우리 보령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했지만은 그 민간 기업이라든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다가 중단되고 그러면 우리는 허망하게 그거를 바라만 이제 닥쳤던 개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바라만 볼 수 없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다 틀이 한꺼번에 갖춰져야지 그 정책이 실행이 되고 변화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기에서 기준이 없는 리더는 가장 위험하다며 시민의 메시지로 위기 상황 가정한 6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령은 재정 악화, 산업 공백, 고령화 사회 비용 증가가 동시에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전문가 의견, 행정적 조직 판단, 시민 여론이 서로 완전히 다를 경우 시장은 무엇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판단이 실패했을 경우 책임의 성격은 정치적 책임입니까? 도덕적 책임입니까? 우선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 다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예산 낭비가 소요가 됐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나중에 그 후에 그건 보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다음 선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김동률 시장님은 3선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출마를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편성을 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음 차기에 하시는 분들은 4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후도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정치인이든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기울이지만은 그 목소리를 기울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든 행정이든 이게 따로따로만 논다고 해서는 그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지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오신 분들은 다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온 안건들은 거기에서 검토가 다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몰라요. 왜?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건지, 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있으면서 경제적 효과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삶의 질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생활이 윤택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우리가 중재를 하느냐. 그게 시장의 입장에서는 중재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의 예를 들면은 지금 요번에 이제 문화테마파크라고 이제 성주에서 우리가 도 지원 사업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5대5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게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스토리를 우리가 잘 만들질 못해요. 그 스토리에 맞춰서 그게 잘 진행돼서 예산이 잘 편성이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유치돼서 우리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프로그램은 따로 나중에 생각을 한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과와 그 다음에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다 합치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건지를 하나 이제 톱니바퀴처럼 메꿔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청탁, 인기,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시민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령시장은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고 거부하는 자리입니다. 시장은 반드시 거부해야 할 요구는 어떤 유형의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요구가 시민 다수의 요구일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할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는지 본인이 생각하시는 기준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정략의혹의 농민심서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드려가지고 방송에 나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스타일이 좀 내돈내산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산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청탁을 말씀하셨잖아요. 청탁은 어디 와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주셨어요. 같이 마셔요. 마시고 얘기해요. 나 헐레기였는데 이게 좀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커피 한 잔 먹고 밥 먹고 술 한 잔 얻어 먹었어요. 이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같이 술밥 먹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 시장 홍보 나간다고 해도 뭐 누가 부른다고 해도 가서 인사만 드리고 같이 식사를 자리를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수선을 했을 때는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근데 뭐 일을 많이 안 했다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예산 편성해서 그게 청탁이거든요. 예산 편성이라든지 아니 일자리 사업
그게 다 청탁이죠. 그런데 저희들도 청탁을 해요. 직원들한테. 왜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사업을. 그러면 거기 가서 사정하죠. 아유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잘 좀 봐주셔요. 솔직히. 네? 뭐 이게 청탁이라는 거는 이게 누가 선정하느냐가 문제 같아요. 청탁이 아니고 이게 정부의 조직도 있고 입법도 있고 다 우리도 조례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누가 선정하느냐. 지금 그래서 선정하려고 다 노려보시잖아요. 줄대고. 이 재화라는 거는 한정됐기 때문에 그 재화를 누가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득을 보고 혜택을 보느냐. 그 다음에는 그 재화가 다시 생성이 되면은 다시 많은 사람들이 덤비겠죠. 먼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대?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인기도 있어야 되겠죠. 인기 다니면서 일 열심히 하고 인사 잘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보편적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쟤는 뭘 해도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인기를 바라지 않고서 하고서 당연히 시 세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고 그걸 정책을 내가지고 하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서 막 인기라고 보다도 우리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시민에게 삶의 질이 높여드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한 거죠. 네. 그럼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사, 행정, 법의 테두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시의 소송, 패소 책임이 있는 담당자, 부처 관리자가 영전 승진이 돼서 지금 책임 행정과 공정한 인사 원칙에 부합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제재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깨끗하려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도 아웃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성추행이라든지 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아예 안 되고 네? 공천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제가 간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줘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아까도 일부 답변을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구 조건에 관한 것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3개를 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럼 보령시장을 가장 위태롭게 만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탁, 인기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시민의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 중 권한 남용 여부, 도덕성, 리더십이 깊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기준입니다. 인사 채용, 용역에 대한 청탁성 요구, 공정한 절차를 무력화하고 특정 인물, 업체를 밀어달라는 요구, 한 번 수용하면 한순간 행정의 공정성 무너지고 이후 모든 결정이 누가 뒤에 있느냐는 뒷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예외 가능이라는 말을 쓰는지 공개, 경쟁,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각오가 있으신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칙이 없는 행정은 없죠. 그건 신뢰예요.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을 말하면 거의 믿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여쭤보시고 문의 주시는 것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정확히 제가 모르는 거는 또 직원분한테 물어봐요. 담당자 7, 8급 직원들이 가장 실무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담당자가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 원칙이라는 것은 딱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든지 같이 시장은 혼자 될 수는 없어요.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선 시세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옳았을 때는 말은 듣지만은 그 사람들이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잃기 때문에 청탁을 해서 무슨 문제가 됐으면 그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같이 정책을 함께 내서 시장 후보와 그 다음에 같이 연계해서 정책을 내고 시민들과 연합해서 같이 간다면은 그게 바른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민심을 이유로 한 재정, 도시, 소모 요구 환영받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과 도시 경제를 갉아먹는 결정 요구 보령처럼 재정 여력이 제한된 도시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년간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쓰는지 미래 세대 책임을 실제로 고려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그건 핑계예요. 뭐 좀 말씀 다 하다 보면은 그거 어쩔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했어. 그거는 핑계거든요. 답은 명확해요. 가부가 정의는 없고 정답은 없지만은 어느 선은 딱 있잖아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원칙. 그 원칙 밑으로 떨어지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 실행이 그 뒤에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했을 때 그거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 때는 그 실행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점이 돼가지고 우리 보령시 예산이 세외 수입이 약 1,600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 결산검사를 했을 때 1조 4,800억 정도 됐었는데 세외 수입이 1,600억밖에 안 되고 12% 재정 자립도가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심각하거든요. 보령시에 유류 소비세가 120억, 담배 소비세가 88억, 그 다음에 중구발전에서 얼마, 그 다음에 재산세, 뭐 빼면은 얼마 없어요. 그 1,600억 가지고 우리 보령시 1,146명 공무원과 기간제 공무원이 약 한 1,000명 정도 쓰더라고요. 시니어 일자리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쓰다가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쓰다 보면은 예산이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 임금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재정자립도는 쫓아다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앙정부나 국회나 규제부나 도나 찾아다니면은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짜리가 없어요. 보통 최대 많이 주는 게 70%예요. 그러면 도비 10%, 12, 20% 붙이면은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에서 한계가 있고 붙일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분처럼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은 쫓아다니고 기업들한테 고개를 숙이는 게 내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 우리 보령시를 봐달라고 해서 가서 고개를 숙이는 거지. 내가 어깨에 뽕이 있어서가 아니고 권위가 있어서 아니고 그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찾아다니면서 우리 보령시가 어느 한 기업이라도 위치돼가지고 만약에 기업이 한 200명짜리만 온다 해도 가족까지 오면 600명이에요. 그럼 1년에 줄어든 양만큼 인구를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1년에 한 번씩만, 한 기업씩만 해도 그게 진짜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보령 시민들에게 한번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인터뷰를 좀 마치는데요. 보령은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너가, CEO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사심이 없이 바로 설 수 있고 바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해온 의정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보령 시민이 혜택을 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변화와 지속 가능한 보령의 미래, 보령시장 출마 예정자의 공개 1문 1답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